누군가 당신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없었습니다. 단지 바라봤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당신의 삶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다면 당신은 이것을 과연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이토록 많은 문화권이 동시에 두려워한 것이 또 있었을까요? 이블 아이, 혹은 악의 눈이라 불리는 이 개념은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지금도 세계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어디인지, 왜 이토록 보편적인지 아직 아무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오래된 흔적은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이라크 남부 지역에서 발굴된 점토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원전 3000년 이상으로 추정되는 수메르 문명의 기록에는 해로운 눈길에 대한 경고가 담겨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누군가의 강렬한 시선이 재물과 건강을 조용히 빼앗아 갈 수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메르와 거의 같은 시기, 나일강 유역의 이집트 문명도 눈의 힘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파라오의 눈을 신성한 힘의 원천으로 여기는 동시에 아기를 품은 눈길이 신의 보호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두려워했다고 전해집니다. 피라미드 내부 석벽에는 악의 눈을 막기 위한 눈 모양 문양이 수없이 새겨져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로 건너가도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시의 기록에는 눈이 강력한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으며 특히 질투와 결합될 때 상대를 해칠 수 있다는 생각이 담겨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이르면 이블 아이에 맞서기 위한 의식과 부적 문화가 사회 전반에 걸쳐 폭넓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중해를 건너 중동 지역으로 눈을 돌리면 이슬람 문화권에서도 이 개념은 종교와 깊이 얽혀 있었습니다. 아랍어로 알-아인이라 불리는 악의 눈은 고전 문헌 곳곳에 언급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한 기도와 독경이 일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란, 이라크, 터키, 이집트를 아우르는 광대한 지역에서 이 믿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는 문화적 실천입니다. 남아시아, 인도 아대륙으로 넘어가면 또 다른 층위의 믿음이 펼쳐집니다. 힌두교 전통에서는 드리시티라 불리는 눈의 저주를 막기 위해 집 앞에 레몬과 고추를 묶어 거는 풍습이나 아이 이마에 그을음을 찍는 의식이 오랜 세월 이어져 왔습니다. 아이가 낯선 이에게 칭찬을 받은 직후 부모가 오히려 불안해하는 것도 이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면 어떨까요? 라틴 아메리카의 멕시코와 브라질, 아르헨티나에서도 말대어허, 즉 나쁜 눈에 대한 두려움은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낯선 사람의 강한 시선에 노출된 어린아이가 이유 없이 아프거나 울음을 멈추지 않을 때 지역 문화 안에서는 그것이 이블 아이의 결과일 수 있다고 여기는 시각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전해집니다. 놀라운 것은 이드리스는 정화의식이 중동이나 남아시아의 것과 몹시 닮아 있다는 점입니다. 이 수천 년의 두려움이 낳은 것이 바로 부적 문화입니다. 터키의 나자르 파란 유리로 빚어진 눈동자 모양의 그 물건을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나자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악의 시선을 거울처럼 반사해 돌려보낸다는 믿음에서 태어난 방어 도구입니다. 나자르가 금이 가거나 깨지면 사람들은 저주를 막아냈다는 증거라 여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탈리아 남부와 지중해 일대에서는 코르노 혹은 코르누토라 불리는 뿔 모양의 손짓으로 이블 아이를 막는 풍습이 전해집니다. 검지와 새끼손가락을 세운 이 동작은 원래 악의 눈길을 차단하기 위한 주술적 행위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록 문화와 뒤섞여 전 세계로 퍼져나갔지만 그 기원에 대한 기억은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렇다면 현대과학은 이 믿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흥미롭게도 심리학과 신경과학 분야에서는 인간의 시선 자체가 상당한 생리적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감각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측정 가능한 신체 변화라는 가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핵심 질문에 다가설 시간입니다. 서로 연결되지 않은 수십 개 문명이 어떻게 동일한 두려움에 도달했을까요? 첫 번째 가설은 진화 심리학에서 출발합니다. 인간은 수백만 년에 걸쳐
포식자와 경쟁자의 시선을 감지하는 능력을 생존의 도구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타인의 눈을 무의식적으로 위협으로 인식하는 본능이 문명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인간의 뇌 안에 새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설은 곧 한계에 부딪힙니다. 단순한 시선 공포가 아니라 부러움을 담은 눈이 저주를 건다는 매우 구체적인 서사가 모든 문화에서 거의 동일하게 등장한다는 점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포식자의 눈길에 대한 공포라면 왜 하필 질투와 선망이라는 인간적 감정이 그 저주의 핵심 조건으로 고정되었을까요? 진화론적 설명은 바로 이 지점에서 멈춰 서게 됩니다. 두 번째 가설은 문화 전파론입니다. 실크로드와 고대 해상 무역로를 통해 이 개념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발원하여 세계 각지로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고대의 상인과 이주민들이 물건과 함께 믿음도 실어 날랐다는 이 시각은 문명 간 접촉 지도와 이블 아이 믿음의 분포 지도가 일부 겹친다는 점을 근거로 삼습니다. 어느 정도의 설득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 전파론도 곧 벽에 부딪힙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일부 선주민 문화에서도 이와 유사한 개념이 존재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들이 구대륙 문명과 직접 교류했다는 증거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만약 전파 경로로 설명할 수 없는 지역에서도 이 믿음이 독립적으로 발생했다면 어딘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 가설은 노시보 효과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플라시보가 긍정적 믿음이 신체의 실제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이라면 노시보는 그 반대입니다. 부정적 믿음 자체가 신체적 해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저주를 받았다고 강하게 믿는 사람에게서 면역력 저하나 심리적 쇠약이 나타날 수 있다는 임상 사례들이 보고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이블 아이의 힘은 시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마음 안에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가설 중 어느 것도 이 현상의 전모를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진화론은 구체적 서사를 설명하지 못하고 전파론은 지리적 공백을 채우지 못하며 노시보이론은 왜 하필 눈이라는 특정 기관이 그 매개체로 선택되었는지 답하지 못합니다. 수천 년의 기록과 현대 과학의 언어를 동원해도 이 집단적 두려움의 진짜 기원은 여전히 안개 속에 남아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당신도 설명하기 어려운 시선을 느낀 적이 있었나요? 아니면 누군가의 칭찬이나 부러움 뒤에 이상하게 일이 어긋난 경험이 있었나요? 수천 년의 기록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어쩌면 단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언제나 타인의 눈길을 의식하며 살아왔다는 것, 그리고 그 의식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